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최근에 김승현 편집장이 EV6 시승기를 촬영했습니다. 거의 일주일 정도 타고 다녔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인프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영상 시작 전에 오늘 이 영상을 단순하게 전기차를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영상도 집밥이 있거나 여러가지 환경이 충족되면 전기차를 사도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전기차 사지 마세요. 나 혼자 타고 다니게 전기차 타보거나 말하냐 이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분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저런 반응이 절대 나올 수 없는데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기차를 타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 오늘 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충전기인데요.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말일까요? 사실 이건 전기차를 안 타본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는 척 아는 척하는 말밖에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충전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숫자가 급증하면서 지금은 불편함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밥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회사 건물이나 거주지 근처에 충전기가 있다면 타고 다니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승현 편집장도 EV6를 시승하는 동안 충전기의 개수나 분포 정도는 전혀 불편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충전기가 거의 없다는 건데요. EV6를 충전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충전기 5개를 찾아갔는데 5개 중 1개는 서버 오류로 사용을 할 수 없었고 1개는 신용카드를 읽지 못했고 또 하나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개 중 3개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집 근처 충전기만 문제였을까요? 송도의 대표 번화가인 트리플 스트리트를 찾아갔더니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 2개 중 하나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날 야외에 있는 현대 이피트 충전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피트 충전기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카톡으로 충전 현황을 알려주기도 할 정도로 서비스 품질이 좋은 반면에 충전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었습니다. 이게 실제 통계 자료로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전기차 충전기 고장 신고수가 3,1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에이 겨우 3,000개? 전국에 충전기가 10만 개가 넘는데 이게 고장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말은 끝까지 듣자고요. 보조금을 지급받고 설치된 충전기 4,075기 중 3,134기가 고장 났다는 겁니다. 이건 공신력 없는 통계 자료가 아니라요. 환경부가 직접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게요. 숫자로 따지면 고장 건수가 2018년에는 1,699기 중 1,088건에 달했고 2019년에는 2,896기 중 1,908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4,075기 중 3,134건의 고장 신고가 있었다고 하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전체 고장 건수 중 충전 이상과 관련된 고장은 2018년에 294건, 2019년에는 799건, 작년에는 1,721건이었습니다. 백분율로 따져보면 2018년에는 27%, 2019년에는 42%, 그리고 작년에는 55%였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충전기 개수만 늘리고 정작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전기차 업체가 보조금 지원 규정에 맞는 제품만 생산하다 보니 차별화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기 보급 개수에만 집중을 하고 정작 충전기의 품질이나 기술 개발은 뒷전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결국 다들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충전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충전기 품질과는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업체가 이걸 이용해서 저가의 저품질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서 조립하고 설치한 경우도 많다는 게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이게 차주들한테는 정말 짜증나는 거죠. 대부분 충전기가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만 보고 아 이제 인프라 문제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샀을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충전기가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나 회사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는 그나마 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권 지역이라던가 지방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관리가 외면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곳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보통 외지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그만큼 막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더 절실하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아무나 사용하는 렌트카 중에 상태 좋은 게 몇 대나 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충전기 개수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생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충전기 개수가 얼마나 되고 충전기 개수가 많아지면 불편함도 줄어들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정작 충전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관심을 안 가지고요. 최근에도 관련 문제가 하나 있었죠. 지난 12월에 전국에 있는 충전기 5대 중 1대가 하루 종일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파워큐브가 서버 이전을 했는데 예상보다 이전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말에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파워큐브가 어느 정도로 대규모냐면요. 전국에 13,000대 넘는 전기차를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18.4%에 달한다고 하니까 100대 중 20대 정도가 파워큐브의 충전기라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전국에 있는 20%의 충전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는 차주들도 그렇고 앞으로 전기차를 살 예비 차주들도 그렇고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좋지만 이제는 충전기 운영 관리에도 보조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은 그나마 나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충전기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고장 신고도 늘어나고 전기차 수요까지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충전 대란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아까 봤던 통계 자료대로 볼까요? 충전 관련 신고가 55%에 달한다고 했죠. 전국에 전기차가 10만 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대수는 5만 대예요. 그 중에 55%면 27,500대가 고장난 상태라는 거고 전기차 10만 대 중 77,500대가 충전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주유기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주유시간은 길어봐야 5분 정도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은 아니죠. 최소 20분에서 많게는 1시간 넘게 소요되기도 합니다. 회전율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대란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순하게 충전기 개수를 인프라로 따져야 할 게 아니라요. 충전기 운영 관리 기준도 인프라에 추가한다는 소리고요. 충전기 관련 보조금도 설치할 때만 줄 게 아니라 나중에 운영 관리까지 잘 되는지 평가를 하고 이걸 보조금 지급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보조금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세금인데 세금으로 설치한 충전기가 죄다 고장나 있으면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니고 뭔가요? 전기차 품질은 점점 좋아지고 선택지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와중에 정작 차주들을 위한 일상 서비스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미 제조사와 소비자는 친환경차 시대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공급과 수요도 가속이 붙은 상태입니다. 요소수 대란처럼 충전 대란이 오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그 문제를 차주들이 실생활에서 맞닥뜨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접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감한 거라 하루라도 빨리 충전기 운영관리 문제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생활 관련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전기차 충전기 운영관리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